미국 11월 실업률이 4.2%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21만 개 증가에 그쳐 경제 먹구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세변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들이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욕과 미네소타, 하와이 등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감이 유행하고 새 변종 바이러스까지 등장하고 있어 독감과 코로나19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시 예산안이 최종 확정돼 연방정부 셧다운도 국가부도도 없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선거가 재검표까지 끝낸 결과 공화당 석권을 확정지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이 4.2%로 더 떨어졌으나 일자리는 21만 개 증가에 그쳐 전문가 전망치 57만 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세변이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되고 있어 추가 고용 둔화로 소비가 위축되고 미국 경제 성장에도 제동이 걸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고용이 11월에 과속 방지턱에 부딪혀 미국 경제가 다시 먹구름 속에 휩싸이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4.2%로 전달보다 한꺼번에 0.4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의 급락은 일자리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직자를 비롯해 노동력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실업률보다 더 중시되는 일자리는 11월 한 달 동안 21만 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전달 일자리 증가치 54만 6천 개에서 절반 이하로 급속히 냉각된 것이자 두 달 연속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증가를 기대했던 경제분석가들의 예측에 훨씬 미달한 것이어서 충격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11월의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는 제조업과 건축업에서 각 3만 1,000명씩 늘려 호조를 이어간 반면 석유 시추를 포함한 광업에선 1,600명을 줄였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선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9만 명이나 늘려 가장 많았습니다. 연말 대목 특수를 보고 있을 수송 저장업에서도 5만 명을 증원했습니다.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는 2만 3천 명을 늘렸으나 급속 둔화된 것이어서 코로나 사태 여파에 다시 주춤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활동에서는 13,000명, 도매업에선 8,000명을 각각 늘렸습니다. 반면 연말 대목임에도 매장 쇼핑이 저조할 조짐 때문인지 소매업에선 2만 명이나 감원했습니다. 헬스케어에선 2,100명을 늘린 데 비해 교육에선 2,300명을 줄였습니다. 정부에선 연방이 2,000명 늘렸으나 주정부 9,000명, 로컬 정부 18,000명을 줄여 이를 합해 2만 5천 명을 감소시켰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데 필수인 미국 고용은 새 변이 오미크론이 얼마나 위험하게 퍼지느냐에 따라 판가름나는 새로운 갈림길에 서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극히 위험한 것으로 드러나면 미국민들이 일터에 나가거나 매장 쇼핑, 외식, 여행 등에 나서기를 극히 주저할 수 있어 고용과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까지 둔화시키는 악순환에 몰아넣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내에서 세변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들이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욕과 미네소타, 하와이 등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의 다수는 남아공 등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지만 미네소타와 하와이 감염자들은 해외여행 기록이 없어 미국 내 지역 감염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지구촌에서 전 대륙, 근 30개국으로 번진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2월의 첫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아공을 다녀온 여행자가 미국 내 첫 오미크론 감염자로 기록된 데 이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도 한 명이 확진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주에서는 최소 5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퀸즈에서 2명, 브루클린과 시내에서 각 1명씩 확진됐으며 서포 카운티에서는 남아공을 다녀온 67세의 할머니가 오미크론에 감염됐습니다. 미네소타 거주민은 뉴욕시에서 열린 일본 만화 영화 컨벤션에 다녀온 후 오미크론에 확진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콜로라도에선 남아공을 다녀온 여성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습니다. 하와이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콜로라도 등의 오미크론 감염자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해외여행을 하고 귀국한 후 감염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은 결과 오미크론에 확진됐습니다. 이에 비해 미네소타와 하와이 확진자는 해외여행 기록이 없어 미국 내 지역 감염이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네소타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확진된 환자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뉴욕시에서 열린 일본 만화 영화 컨벤션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행사에 무려 5만 3천 명이나 참석한 바 있어 보건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는 최소 5개 주에서 10여 명의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으나 초대형 뉴욕 행사와 같은 이벤트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이미 널리 퍼졌고 지역 감염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급속한 확산은 불가피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초기 연구 결과 남아공 내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지난 화요일에 4,300명에서 수요일 8,600명으로 2배 급증했고 목요일에는 1만 1,500명으로 더 늘어나 매우 빠른 속도로 전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들이 재감염되는 비율이 3배나 높아 전체의 40%나 차지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자들이 전체의 30%를 점유해 돌파 감염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대부분 거의 증상을 느끼지 못했거나 가벼운 증상에 그쳤고 중증으로 발병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강한 전염성에 비하면 중증 발병 위험성이나 치명성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백신으로는 돌파 감염까지는 막지 못하고 있어도 부스터샷까지 맞을 경우 적어도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은 충분히 막아줄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새 변이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독감 시즌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단 몸이 아프면 독감과 코로나 둘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독감과 코로나19 증상을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며 동시에 2가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가능하다 밝히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또 독감과 부스터샷이 동시 접종이 가능한 만큼 하루빨리 접종을 맞춰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독감 시즌이 찾아오면서 독감과 코로나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 변종 오미크론의 경우 증상이 두통과 인후통, 기침과 미열 등 가벼운 독감 증상과 비슷해 몸이 아프면 둘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과 전문의 서진호 원장은 독감도 코로나19도 바이러스 질환인 만큼 일반인이 증상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말합니다. 지금 2가지 다 바이러스 질환이고 대부분 호흡기 질환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증상만 가지고 2가지를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모두 맞았더라도 일단 아프면 2가지 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감염되는 것도 가능하다 말합니다. 독감이나 코로나19 둘 중 하나에 먼저 감염됐을 경우 나머지 하나에 추가로 걸릴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게 서진호 원장의 설명입니다. 2가지 바이러스에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꼭 올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맞으시고 독감 예방주사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올해 독감이 지난해보다 더 독할지는 알 수 없지만 올해 환자가 지난해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사회 활동이 늘어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대형 약국 체인점 월그린스가 약품 판매를 분석한 결과 올해 독감 환자가 지난해보다 23% 이상 급증했다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에서는 매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독감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후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독감 접종을 해야 하며 이전에 독감 접종 이력이 없는 9세 미만의 어린이는 4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동시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방 백신 접종은 동시 접종하려는 백신의 종류가 모두 생백신만 아니면 동시 접종이 가능한데 이 원칙이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어린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부스터샷 접종도 모든 성인으로 확대되면서 백신을 예약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부 약국의 경우 독감 백신의 재고가 없는데도 예약을 받아 백신 접종을 하러 갔다가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새 변이의 위험이 커지고 본격적인 독감 시즌이 시작된 만큼 하루빨리 백신 접종을 맞춰달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방 임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내년 2월 18일까지 연방정부 셧다운과 부분 폐쇄를 피한 데 이어 국가 부채 한도 조정안도 다음 주에는 가결될 것으로 보여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도 없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은 연방정부 셧다운과 국가 부도를 볼모로 하는 정치 투쟁에선 승자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2가지 위기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승자 없는 투쟁으로 꼽히고 있는 연방정부의 셧다운도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도 없을 것임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연방 상원을 이끌고 있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와 소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는 이구동성으로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공개 약속했습니다. Between Democrats and Republicans that will allow the Senate to take up and pass the continuing resolution to fund the government through February 18. Today, the Senate will consider and pass a government funding bill and do our part to avoid a shutdown. 양당 합의에 따라 첫 번째 데드라인을 맞았던 임시 예산을 내년 2월 18일까지 쓸 수 있게 연장하는 예산 지출 결의안은 하원에서 221대 212로 가결된 데 이어 상원에서는 69대 28이라는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이로써 법률적으로 예산 지출이 중단돼 연방기관들을 부분 폐쇄해야 하는 셧다운 사태는 일단 내년 2월 18일까지는 피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정치권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도 모면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지도부와 대다수 의원들은 연방 셧다운이나 국가 디폴트를 볼모로 잡은 정치 투쟁에서는 불필요한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위험만 높아질 뿐 결코 승자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두 가지 위기는 모두 넘기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데드라인인 12월 15일까지 해결해야 하는 국가 부채한도 상향 조정도 내주에는 확정해 국가 부도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의회는 성탄절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인 10일까지는 국가 부채 한도를 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내년 11월 초 중간선거 직후까지 쓸 수 있는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예전과 같이 부채의 카운트를 중지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하게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다가 세변이 오미크론의 본격 확산으로 먹구름이 다시 몰려올 조짐을 보여 워싱턴 정치권이 미국민들에게 앞으로 상당 기간 연방정부 셧다운도 국가 부도도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버지니아주 선거에서 재검표까지 끝낸 결과 공화당이 주지사와 부지사, 검찰총장, 주하원까지 석권해 레드스테이트 탈환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선거가 없었던 주상원만 민주당이 아직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을 뿐 거의 대부분을 공화당이 차지해 새해부터 버지니아 정치와 정책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아성인 레드스테이트에서 8년 이상 민주당의 블루스테이트로 바뀌었던 버지니아가 다시 블루 또는 퍼플에서 레드를 되찾고 있습니다. 11월 2일 실시된 버지니아 주선거에서 공화당이 2009년 이래 12년 만에 처음으로 주지사와 부지사, 검찰총장을 모두 빼앗은 데 이어 주하원 다수당까지 탈환해 완전 석권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두 곳의 재검표 지역 중에서 버지니아 비치를 관할하는 85지역구의 재검표를 마친 결과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현역 의원을 꺾고 승리한 것으로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3인 판사 패널은 재검표 결과 민주당 현역인 알렉스 에스키우 주 하원 의원이 12표를 늘렸으나 여전히 115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돼 공화당의 여성 후보인 카렌 그린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버지니아 주 하원은 공화 52석, 민주 48석으로 새해부터는 다수당이 바뀌게 됐습니다. 올해 선거가 없었던 주상원은 아직 민주당이 21대 19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새해 1월부터 버지니아는 공화당이 주지사와 부지사, 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 그리고 주 하원 다수당까지 장악해 주 정치와 정책을 주도하게 됩니다. 공화당의 글렌 영킨 주지사 당선인은 이미 정권 인수 작업에 착수했으며 2022년 새해 1월 15일 제74대 버지니아 주지사의 공식 취임해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버지니아 부지사에는 최초의 흑인 여성 부지사로서 공화당의 윈섬 시어스 당선인이 취임합니다. 버지니아 사법당국을 총괄 지휘하는 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에는 쿠박의 이민자 후손인 공화당의 제이슨 미아레스 당선인이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올해 선거가 없었던 버지니아 주상원은 오는 2023년 선거를 치르게 돼 주상원 다수당마저 공화당에게 넘어가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당초 공화당 아성인 레드스테이트로 꼽혔다가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선거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퍼플 스테이트, 스윙 스테이트로 변해 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10포인트 차이로 앞서 낙승을 거뒀으나 올해 주선거에서는 북버지니아는 물론 남부까지
10포인트 이상 민주당에서 공화당 표로 대거 옮겨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